자, 한 사람이 고라로 서버를 열고 클라이언트도 접속을 하면은 서버 겸 클라이언트가 돼서 호스트가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은 여기다가 기본은 내부 주소 자기 컴퓨터가 돼 있고 외부 주소 포트 포워딩 하면 되는데 그것도 맨 마지막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맞는 포트 번호를 입력하고 클라이언트 접속을 하면은 연결이 되면서 메시지를 서로 보낼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요. 닉네임이 앞에 나오면서 점점하고 메시지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영상으로 TCP 연결에 대해서 배우고 PC에서 포트 포워딩을 해서 자기 컴퓨터를 외부에게 알릴 수 있는 것, 그리고 모바일에서 포트 포워딩을 해서 모바일을 서버처럼 쓸 수 있는 것 둘 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드는 이분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영상 매우 좋고요. 배우는데 아주 좋았습니다. 이분의 코드도 한번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캔버스의 배치를 이렇게 해줍니다. 닉네임 인풋과 IP 인풋, 포트 인풋, 서버 크리에이트 버튼, 클라이언트 커넥트 버튼, 챗 패널에는 챗 스크롤 뷰가 있어가지고 뷰포트 아래, 챗 콘텐츠 아래, 챗 테스트를 넣어서 컨텐츠 사이즈 피터가 늘어날 때마다 엔터로 늘어날 때마다 챗 컨텐츠에다가 버티컬 레이아웃 그룹을 넣어줘서 패딩을 상하좌우 다 20씩 줬어요. 그래서 자식이 늘어날 때마다 컨텐츠가 늘어나도록 해줍니다. 그 다음에 스크롤바 버티컬 남겨주고요. 이 샌드 인풋은 메시지를 보낼 때 사용됩니다. 그리고 세 가지 빈 게임 오브젝트를 만들어서 서버와 클라이언트, 챗이라는 걸 만들어주고요. 챗은 서버와 상관이 없고 그냥 여기 표시되게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것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챗을 스태틱과 어웨이크로 한 이유는 다른 데서 이걸 참조하지 않고 바로 챗.인스턴스에 쇼 메시지로 바로 참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주고요. 샌드 인풋과 콘텐츠 그리고 텍스트, 스크롤 렉트를 가져옵니다. 쇼 메시지에 데이터를 넣어서 보내면은 아무것도 비어있지 않을 때는 엔터를 치지 않고 그냥 데이터만 표시하고요. 그 다음 줄부터는 엔터를 쳐서 데이터를 표시합니다. 플러스 는으로 추가해줬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텍스트가 추가되면은 이 텍스트 렉트 트랜스폼을 피트해주고 그 부모도 피트를 해줍니다. 왜냐하면 버그 때문인데요. 업데이트가 안되고 위에로 낑겨버리는 버그가 있기 때문에 이거 업데이트를 강제로 해줍니다. 강제로 하는 방법은 렉트를 넣으면은 보스 리빌드를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0.03초 후에 스크롤 딜레이를 줘서 스크롤 렉트에 버티컬 스크롤 바의 밸류를 0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럼 맨 아래로 항상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테스트하기 위해서 업데이트해서 스페이스를 누르면 그냥 메시지를 보내게 해보겠습니다. 스페이스를 누르니까 쭉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고 맨 아래로 항상 내려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업데이트는 지워줄게요. 그 다음 서버 이걸 알아보도록 할게요. 서버의 유징을 보면은 상속받을 게 좀 많은데요. 네트워크로 통신을 해야 되니까 시스템.net과 소켓을 사용하기 때문에 소켓을 만들어 줍니다. 여기서 소켓은 전선 플러그를 소켓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네트워크 통신을 하게 해주는 것을 소켓이라고 합니다. 소켓의 종류는 TCP, IP, UDP 이런 거 있는데 TCP 같은 경우는 연결의 신뢰성을 줍니다. 어떻게 되냐면 한번 데이터를 보냈으면 데이터를 받았어 라고 해주고 오케이 확인 이렇게 되면은 최소 3단계라서 3로 시작하거든요. TCP고요. 3단계가 아닐 수도 있는 게 중간에 네트워크 손실이 일어나 버릴 수가 있어요. 중복해서 확인 처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느려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TCP는 최소 3이고 많으면은 계속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UDP 같은 경우는 그냥 보내고 끝납니다. 손실이 될 수도 있지만 MMORPG나 동영상 스트리밍 같은 거는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 UDP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오늘 할 거는 TCP라서 TCP를 알아두길 바랍니다. 서버에서는 행동이 이렇게 됩니다. 소켓을 생성하고 바인드, 소켓을 묶어주는 거고요. 리슨, 클라이언트의 접속을 기다립니다.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가 여기서 나를 접속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보내면은 accept로 해서 클라이언트의 소켓과 서버의 소켓과 연결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항상 받을 수 있는 리슨 역할을 하는 소켓이 있고 클라이언트가 요청을 해서 받으면은 이것과 이것을 연결을 하는 게 아니라 서버가 하나의 소켓을 더 만듭니다. 하나의 소켓을 더 만들어서 이것과 통신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통신을 하다가 언제든지 끊고 싶을 때 끊으면은 통신이 종료가 되게 됩니다. 이게 서버의 원리였고요. UI 사용하기 위해 UI 썼고 시스템과 시스템 IO를 사용한 이유는 인풋 아웃풋 파일 읽기 쓰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용해줬습니다. 서버 클래스에는 포트 인풋, 요 포트 인풋을 그것만 퍼블릭으로 돼 있어서 이것만 넣어주면 되고요. 여기 리스트 2개가 있죠. 서버 클라이언트 클래스로 만들어줬는데 바로 요겁니다. TCP 통신이기 때문에 TCP의 클라이언트 형식인 TCP를 만들고 클라이언트 네임이 될 스트링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생성자로 만약에 클라이언트 소켓이 들어온다면 최초로 생성될 때는 이름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게스트라고 해주고 TCP에는 들어온 소켓을 넣어주는 역할입니다. 그렇게 클라이언트와 디스커넥트 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TCP 리스너는 받아들일 수 있는 역할을 해주고요. 서버 스타티드는 서버가 열리면은 이거를 true로 만들어주면 되겠죠. 서버 크리에이트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 서버 열기 버튼을 누르면 실행이 되거든요. 두 가지 리스트는 껍데기를 만들어주고
트라이 캐치문을 돌립니다.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트라이 캐치를 꽤 쓰거든요. 왜냐하면 에러가 터지면은 에러를 잘 보고 싶기 때문이에요. 트라이 문 안에서 에러가 뜨면은 익셉션으로 들어와서 챗 인스턴트에 쇼 메시지를 통해서 여기다가 메시지를 표시하는 거고요. 디버그 할 수 있게요. 그리고 인트 포트를 만들고 포트 인풋 텍스트가 비어 있으면은 7777을 저는 임의로 줬습니다. 비어있지 않다면은 포트 인풋 텍스트를 그대로 넣어줍니다. 이 7777 인풋은 숫자만 들어갈 수 있도록 컨텐츠 타입을 인티저 넘버로 해주고요. 자, 현재 열려있는 포트들을 보려면 명령 프롬포트에 네스트 빼기 아노를 검색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쫙 나오죠. 0000으로 시작하는 것들은 자기 IP고 이것도 자기 로컬 IP입니다. 127.0.0.1 같은 경우는 여기에 미리 보기로 써놨죠. 자기 자신의 컴퓨터를 뜻하는 거고요. 192.168.0.8 같은 경우는 자기 컴퓨터의 내부 IP를 뜻하는 겁니다. 전 세계에는 IP가 많습니다. 보통 우리 집 가정집은 한 라우터가 존재를 하면은 연결된 것들이 뭐가 있냐면 컴퓨터도 있고 또 다른 컴퓨터도 있을 거고 와이파이로 핸드폰이 될 수도 있겠고 라우터에서 이 기기마다 숫자를 부여받습니다. 192.168이 아닐 수도 있고 자기 내부 IP는 라우터는 기기 번호가 1번이고요. 연결된 것들은 끝에 번호가 바뀌어요. 뭐 2번부터 시작해서 3번, 4번, 5번, 6번으로 가겠죠. 그렇게 해서 이 번호가 바뀌게 됩니다. 이게 내부 IP고 또 다른 컴퓨터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모뎀과 똑같은 방법으로 있겠죠. 외부에서 IP를 볼 때는 이 숫자는 의미가 없어가지고 외부에서 볼 때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네이버에다가 내 IP를 검색합니다. 이 번호로 이제 자기 라우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점점 있고 뒷부분은 포트 번호인데요. 포트 번호는 한국에 포트가 있어가지고 요트는 첫 번째 포트, 여객선은 두 번째 포트 이런 식으로 어디로 출입할 수 있는지 알려주는 그런 포트입니다. 그래서 7777로 여기서 없는 걸로 만들게 되면은 하나의 포트로 서버가 열리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자, 여기서 new TCP 리스너로 새로운 리스너 소켓을 생성했죠. 여기서 이게 궁금할 겁니다. 프린트를 찍어 보겠습니다. 서버 열기 누르니까 0000이 부하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컴퓨터를 의미하고요. 이 포트 번호로 서버를 열게 됩니다. 80번이 인터넷과 통신하는 대표적인 소켓인데요. 이런 걸로 해보니까 각 소켓 주소는 하나만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없는 소켓으로 만들어줘야 되고요. 이런 번호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서버가 열리면 여기서 바인드를 해주는 거고요. 서버 스타트 불형식을 true로 만들어주고 서버가 어디에서 시작됐다고 해줍니다. 그리고 스타트 리스닝을 통해서 듣기를 시작하는데 begin accept TCP 클라이언트, 이게 에이싱크, 그러니까 비동기로 듣기를 시작하고 다음 거를 받을 수 있도록 듣기를 시작만 해놓고 다음 거를 또 듣기를 준비할 수 있도록 바로바로 빠르게 비동기로 이렇게 해주고요. 동기로 했으면은 이게 진행될 동안에 다음 것이 실행되지 않아서 멈추게 돼요. 비동기로 해주는 게 좋고요. 자, 이제 서버와 함께 여기 매개 변수가 여기로 들어가요. 그래서 콜백이 뜨면은 여기서 AR로 받은 것에다가 async state를 TCP 리스너로 바꾸고 클라이언트 리스트가 있죠. 그 리스트가 지금 빵개인데 거기다가 add로 연결해 주세요라고 요청이 들어오면 이 함수가 실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클래스 new 서버 클라이언트로 여기는 매개 변수를 TCP 클라이언트를 넣어야 되죠. 현재 매개 변수로 넘겨준 클라이언트가 있겠죠. 이것을 이제 서버에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바로 또 자기 자신을 호출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무한 반복을 하면서 계속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을. 그 다음에 브로드캐스트는 좀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서버를 만들 때 지금 포트 번호만 신경 썼죠. 그래서 포트 번호만 바꿀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서버를 열면 서버가 어디에 시작되었대요. 채팅이 잘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업데이트에서는 이제 서버가 스타트가 false면은 리턴을 해주고 포이치문을 돌려서 현재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다 나오게 됩니다. is connected에 TCP 넣으면은 불량식을 반환하는데 거기에 클라이언트가 소켓이고 커넥티드가 연결됐다는 건데 여기까지 되었으면 풀을 해줍니다. 풀은 뭐냐면 클라이언트에게 연결됐는지 테스트로 1바이트짜리를 보내줬다가 제대로 받으면은 true가 되어서 연결이 됐다는 거고 아니면은 연결이 끊어졌다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 끊어진 거고요. 그래서 연결이 false라면 현재 TCP를 클로즈해서 닫아버리고 소켓을 닫고 디스코넥트 리스트에 추가를 하게 되고요. 컨티뉴를 해서 다음 포이치 문을 돌리게 합니다. 그리고 그 클라이언트가 연결이 되었으면 이제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 상태겠죠. 하나의 네트워크 스트림을 만들어서 네트워크 스트림은 네트워크에서 데이터의 흐름을 담당합니다. 이 데이터가 존재를 한다면 스트림 리더를 통해서 읽어오게 되고 스트링으로 그게 널이 아니면 온 인커밍 데이터를 호출하게 하는데 현재 서버 클라이언트 클래스와 데이터를 그대로 넘겨줍니다. 그러면 여기로 들어가게 돼요. 이 부분은 좀 이따가 설명할게요. 브로드캐스트를 하게 되는데 클라이언트 네임에 이름과 땡땡 쓰고 데이터를 쓰게 됩니다. 어떤 사람한테? 모든 클라이언트들한테.
모든 클라이언트들한테 이 스트링을 그대로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서버는 업데이트해서 뽀이 치문을 돌리면서 각 클라이언트들마다 보낸 스트림이 있는지를 판단해서 있으면은 그 데이터와 함께 그 클라이언트를 모든 클라이언트들한테 전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채팅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이 브로드캐스트는 이제 이 리스트로 봤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한테 에러가 뜰 수 있기 때문에 트라이 캐치로 하고요. 이번에는 스트림 라이터를 해서 이제 쓰기 모드를 활성화해 놓고요. 라이트 라인으로 이 스트링을 쓰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한테요. 그리고 플러시를 해줘서 지금까지 쓴 데이터들을 강제로 내보냅니다. 여기서 에러가 난다면 익셉션의 메시지를 C의 클라이언트 네임에게 이 쓰기 에러를 내뿜으면 됩니다. 클라이언트도 봐야겠죠. 클라이언트도 소켓이 있어야 되고요. 인풋 아웃풋 있어야 되고요. UI 사용했고요. IP 인풋, 포트 인풋, 닉 인풋을 넣었는데 IP 인풋, 포트 인풋, 닉 인풋, 소켓 레디, 현재 소켓이 준비됐는지, 그리고 서버와 통신을 할 TCP 클라이언트 소켓으로 만들어 놓고요. 여기와 똑같죠. 서버 클라이언트와 네트워크 스트림, 현재 데이터의 흐름을 볼 수 있는 스트림과 라이터, 리더를 해놓습니다. 그리고 커넥트 서버는 뭐냐면 클라이언트로 접속을 누르면 반응하는 겁니다. 호스트는 지금 아무것도 안 썼다면 127.0.0.1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의미하는 거고요. 아니라면 이제 넣어진 걸로 해줍니다. 포트는 7777이 기본이고 비어있지 않다면 인트다 팔수로 변환된 포트 인풋다 텍스트를 넣어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소켓을 이제 생성하게 되는데 소켓을 새로 생성합니다. 여기 이름 바꿨어요. IP로 바꿨습니다. 호스트보다 IP가 나와서 네트워크의 스트림을 관찰할 수 있도록 스트림에 대입해 놓고 라이터는 라이터, 리더는 리더 라고 캐싱을 해놓습니다. 이제 소켓이 연결되었으니까 소켓 레디를 true로 만들어주고 캐치문에서는 이제 소켓 에러가 뜨겠죠. 연결이 되면은 이제 업데이트해서 소켓 레디가 true면서 스트림의 데이터 어베이러블이 true라면 읽을 수가 있기 때문에 리드라인을 통해서 데이터를 받습니다. 그 데이터가 널이 아니라면 on incoming 데이터를 통해서 이 데이터를 받게 됩니다. 이 부분을 설명할 텐데요. 이 부분은 뭐냐면 이 닉네임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런 걸 해주는데요. 자, 스트링으로 클라이언트 네임을 만들어 놨죠. 거기에다가 닉네임 텍스트가 비어있다면 그냥 게스트하고 1000에서 10,000까지 랜덤한 숫자를 뽑고요. 비어있지 않다면 닉 인풋다 텍스트를 그대로 넣습니다. 그리고 send와 함께 보내게 됩니다. 여기가 %고 여기는 %예요. 그래서 %name 그리고 이거는 1에 shift 누르면 1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를 서버에서 클라이언트 네임으로 등록해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리턴을 해서 끝내고요. 그리고 여기 on incoming 데이터 아랫부분 이건 뭐냐면 우리가 서버에서 어떻게 했었죠? 모든 사람들한테 다 누구 땡땡 뭐식이라고 했죠. 그거를 썼기 때문에 챗에다가 표시를 하게 되는 거고요. send는 이제 서버에다가 보내는 역할입니다. 역시나 소켓 레디가 뻘스면 리턴을 해주고 라이터의 라이트 라인을 통해서 스트림 라이터에 쓰게 되고 거기다가 플러시를 통해서 강제로 내보냅니다. %name 이거 있죠. 서버에서 어디로 받냐면 업데이트해서 데이터를 이렇게 받게 되죠. on incoming 데이터를 통해서 그래서 여기로 받게 되는데 이 %name이 포함이 돼 있다면 현재 C의 클라이언트 네임 포이치문에서 하나를 받아온 거죠. 이 스플릿 이걸로 나눈 앞부분이 0번이고 이걸로 나눈 뒷부분이 1번이라서 이 뒷부분 클라이언트 네임이 그대로 뽑아냅니다. 서버 클라이언트로 된 C에다가 클라이언트 네임을 대입해주고요. 처음에 게스트였다가 이제 실제로 바뀌게 되는 거죠. 네임까지 정해졌으면은 이 사람이 이제 연결이 된 거잖아요. 최초로 이제 서버한테 보낸 메시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브로드캐스트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한테 보내는 거죠. 이렇게 누가 닉네임이 연결되었습니다 하고 끝내는 겁니다. 컨트롤 B를 눌러 보여드릴게요. 에디터가 고라라고 하면서 서버를 열면 서버가 열리게 되고요. 자기도 이제 서버 겸 클라이언트가 되면 호스트죠. 이렇게 해서 자기도 클라이언트로 참가하면은 이 닉네임이 자기 클라이언트가 연결이 됩니다. 이 상태는 뭐냐면 서버 겸 클라이언트가 되는 거예요. 이거 아무것도 안 쓰면은 똑같은 걸로 연결이 되죠. 클라이언트로 접속하면은 자 누가 연결이 되었다고 하면서 서버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닫으면은 이제 쓰기 에러 뜨면서 뚝 연결이 끊어졌습니다 라고 됩니다. 클라이언트에서 on application quiet가 되면은 끄는 거죠. 끄게 되면은 클로즈 소켓을 통해서 역시나 준비가 안 돼 있다면 리턴을 하고 라이터도 클로즈, 리더도 클로즈, 소켓도 클로즈 해서 닫고 소켓 레디도 false로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닫아지면은 연결이 끊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on send 버튼은 뭐냐면 메시지를 쓰고 메시지를 서버에다가 보내는 역할입니다. 인풋 필드로 send 인풋을 넣었는데 자기 인풋 필드를 매개 변수로 넣었어요. 현재 인풋 딱 get 버튼 다운 서브밋 이게 엔터의 역할이거든요. 엔터로 끝나는 게 아니라면 리턴. 그래서 인풋 필드를 보면은 on end 에다가 해놨죠. 마지막에 글자를 쓰고 엔터를 누르게 되면 완료로 이게 뜨게 되는데 완료가 뜸과 동시에 바로 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자기의 인풋 필드를 다시 액티브 인풋 필드를 하면은 다시 포커스가 거기로 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번 더 이품을 돌리는데요. 아무것도 글자를 쓰지 않았으면 안 보내야겠죠. 트림을 해도 아무것도 없다면은 리턴을 합니다. 이후에는 이제 제대로 보낼 수 있으니까 현재 텍스트를 메시지라고 만들어 놓고
샌드 인풋은 깨끗이 해주고요. 그 다음에 샌드를 통해서 메시지를 실제로 서버에다가 업로드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5로 했어요. 서버 열면은 서버 열리게 되고 이 똑같은 포트로 클라이언트 접속하면 연결이 되고 클라이언트 접속하면 연결이 되죠. 그 다음에 메시지를 보내면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면 클라이언트들만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얘도 이제 클라이언트 접속을 하면은 클라이언트가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데이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라니입니다. 이렇게 클라이언트에서 온 어플리케이션 콰이트가 되면 소켓 연결을 끊죠. 그러면 서버에서는 핑을 보냈다가 핑이 안 돌아오기 때문에 그 클라이언트를 닫아버리고 디스코넥트 리스트에 추가를 한 다음에 for each 문이 끝난 다음에 업데이트 바로 아래서 디스코넥트 리스트가 존재하는 만큼 브로드캐스트를 통해서 누가 연결이 끊어졌습니다 라고 모든 클라이언트들한테 보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스트 업데이트를 위해서 클라이언트에 리무브를 해서 연결을 끊고 디스코넥트 리스트에도 리무브 앱을 해줍니다. 그리고 네이버에서 내 IP로 검색해서 나온 걸로 연결을 시도하려고 하면은 연결이 안 되거든요. 연결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포트 포워딩이 안 되었기 때문인데요. 외부에서 접속을 하려면 포트 포워딩 해야 됩니다. 그래서 포트 포워딩부터 알려드릴게요. IP config를 치고 기본 게이트웨이가 자기의 공유기 주소로 라우터라고도 부릅니다. 이 주소를 그대로 브라우저에다가 붙여 넣으면은 만약에 로그인이 안 돼 있다면은 로그인을 해주시면 되고요. 아이디 비밀번호는 공유기 설치할 때 누군가 알고 있을 겁니다. 관리 도구 들어가서 고급 설정에 NAT 라우터 관리를 해줍니다. 포트 포워드 설정을 해주고요. 새 규칙을 추가하고 규칙 이름을 고라웹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내부 IP 주소는 현재 접속된 IP 주소 해주고요. 프로토콜은 이제 TCP니까 TCP 외부 포트를 7777을 7777을 내부 포트에 7777과 일치를 시켜주면은 7777로 접속했을 때 자기 포트와 포트 포워딩이 되게 됩니다. 적용을 눌러주면 하나가 추가가 되는데 닫아주고요. 한 사람이 7777로 서버를 연다고 합시다. 그러면 다른 사람은 이제 외부에서 접속할 때는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네이버에 내 IP를 여기다가 붙여넣고 7777 포트 번호와 맞게 해주고 클라이언트로 접속하면은 접속이 됩니다. 이건 이제 외부에서도 접속을 할 수가 있고요. 모바일에서 온 엔드에 대해서 좀 수정할 게 있어요. 모바일 위해서는 이렇게 바꿔주시길 바랍니다. PC용으로 하기 위해서이고요. 모바일은 그대로 가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모바일이고 PC에서 서버를 열고 해당 외부 IP로 클라이언트 접속을 하면은 접속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PC도 클라이언트 접속을 하고 모바일에서 메시지를 이렇게 보낼 수도 있습니다. 모바일이 만약에 서버가 되고 싶다면은 모바일에서 포트 포워딩을 해서 PC에서 모바일로 접근하면 되겠죠. 모바일에서 포트 포워딩을 하려면 일단 모바일은 와이파이 상태여야 되고요. LTE 같은 경우는 안 됩니다. 와이파이로 해서 서버를 열어야 되고요. IP타임 같은 경우는 구글링 해가지고 여러분들 회사 치면 되고요. 요거 누르면은 여기로 오거든요. 여기서 포트 포워드 있네요. 여기서 새 규칙을 추가하고 이제 했던 것처럼 해주면 되겠죠. 현재 접속된 IP 주소는 5번이네요. 핸드폰 5번이고요. 자, 이름을 고라 모바일이라고 할게요. 자, 이렇게 외부 내부를 해줬습니다. 추가 등록을 해줄게요. 추가가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포트 포워딩이 완료가 되었으면 자기가 서버를 열 때 이 번호를 열 수가 있습니다. 모바일 네이버에다가 내 IP를 검색하고 지금 컴퓨터랑 똑같이 나왔거든요. 같은 공유기 같은 와이파이라면은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지금 7777을 PC가 우선순위가 돼 있어요. 다시 거기로 가볼까요? PC가 우선순위가 3번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같은 포트로 서버를 열 때 요게 먼저 열리게 되고요. 저는 모바일은 7778로 바꿔줄게요. 이렇게 바꿔줬어요. 수정 등록해주고요. 7778로 서버를 열면 서버가 열리게 되고요. 여기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IP 주소를 PC에서 이렇게 클라이언트로 접속하면은 접속이 돼서 서로 통신을 할 수가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통신이 잘 되는 걸 볼 수가 있네요.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